여기 어쩔 수 없이 한국에 가게 되는 캐나다 여학생이 있습니다. 그는 왜 하필 한국에 가야 되냐며 한국 사회는 융통성 없고 꽉 막힌 사회이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숨막히는 하루가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도대체 한국에 대한 어떤 인식이 있기에 캐나다 여학생은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본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감동적인 사연이 있다면 이메일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사는 사라예요. 22살 대학생으로 현지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죠. 한국에 대해서는 사실 그다지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몇 년 전 제 고등학교에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은 늘 공부에 매달려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았어요. 또한 한국의 입시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는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죠. 그래서 한국 학생들은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개인주의적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선입견이 있었어요. 한국은 위계 질서가 강하고 나이와 직급에 따른 서열이 중요하다고 들었죠. 그래서 한국 사회는 폐쇄적이고 융통성이 없을 거라고 여겼어요. 또한 한국 음식에 대한 거부감도 있었어요. 한국 음식은 매운 것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는 편이라 한국 음식은 도저히 먹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김치도 너무 매워서 한 입도 못 먹을 것 같았어요. 이런 선입견들 때문에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지 못했어요. 한국은 제게 너무나 낯설고 불편한 나라로 여겨졌죠. 그래서 한국을 방문한다거나 한국어를 배운다는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다니는 대학교에서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가는 프로그램을 공지했어요. 한국의 유명 대학과 교환학생 협약을 맺었다면서 1년 동안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장학금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한국행에 대해 별로 내키지 않았어요. 아직도 한국에 대한 좋지 않은 인상이 남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프로그램에는 꽤 큰 장학금이 지원되었어요. 등록금을 전액 면제해주고 기숙사비와 생활비까지 지원해준다고 했죠. 사실 저희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이런 기회를 놓치기가 쉽지 않았어요. 게다가 부모님께서도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적극 권유하셨죠. 또한 교수님들께서도 해외 경험이 취업에 큰 도움이 될 거라며 저를 독려하셨어요. 글로벌 시대에 아시아권 국가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다면서 한국에서의 경험이 큰 자산이 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주변의 응원에 힘입어 저는 한국행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아직 한국이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지긴 했지만 이런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죠. 어차피 1년이면 금방 지나가겠지. 그동안 참고 견디면서 공부하다 오면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했어요. 운 좋게도 저는 교환학생으로 최종 선발되었어요. 주변에서는 축하한다며 좋아해 주셨지만 저의 마음은 복잡하기만 했죠. 한국에서의 1년이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섰어요. 한국에 대한 나쁜 선입견들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장학금을 포기할 수도 없었고 주변의 기대를 저버릴 수도 없었죠. 그렇게 저는 마지못해 한국행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어떤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그곳에서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래도 속으로는 이 좋은 기회를 내가 잘 활용할 수 있기를, 한국에 대한 내 생각이 바뀔 수 있기를 하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고 운명의 땅,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기 전 비행기 안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나요. 제 앞자리에 앉은 동양인 승객이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는 바람에 무척 불편했거든요. 역시 한국 사람들은 시끄럽고 배려심이 없구나. 라고 혼잣말을 중얼거렸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분은 중국 국적의 승객이었어요. 승무원이 다가와 중국어로 말을 걸더라고요. 제 얕은 선입견을 반성하며
괜히 쑥스러워졌어요. 하지만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 그런 저의 편견은 완전히 깨졌어요. 한국에 대한 첫인상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던 거죠. 광활하고 현대적인 공항 시설은 물론 친절하게 영어로 길을 안내해주는 직원들까지 모두가 질서정연하고 친절하게 움직였어요. 짐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제 모습을 본 낯선 한국 남학생이 다가와 도움을 주셨죠. 한국말도 할 줄 모르는 저를 위해 천천히 또박또박 영어로 말씀해 주셨어요. 한국에 온 걸 환영해요. 혹시 한국말 할 줄 아세요? 아니요. 저는 영어밖에 못해요. 그럼 제가 간단한 한국어 인사말을 가르쳐 드릴게요. 안녕하세요는 헐로라는 뜻이에요. 이 짧은 대화 속에서 저는 그 남학생의 배려심과 친절함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또한 공항의 쾌적함과 질서 속에서 한국에 대한 저의 인식이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죠. 처음 와본 한국이라는 나라,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짐을 찾은 후 공항을 빠져나와 밖으로 나왔어요.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에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죠. 저는 교환학생 기숙사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탔어요. 버스는 곧 인천대교를 지나 서울 시내로 달리기 시작했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에 절로 탄성이 나왔어요. 이게 바로 제가 알던 한국의 모습일까요? 저는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교환학생 생활이 시작되자 저는 한국에 대한 제 선입견이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몇 주 동안은 캠퍼스 내에서 한국 학생들이 저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무도 먼저 말을 걸어오지 않았고 수업 시간에도 옆자리에 앉지 않으려 했죠. 역시 한국 학생들은 내성적이고 폐쇄적인가 봐. 라고 속단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느 날 한 한국 여학생이 먼저 다가와 말을 걸어주었어요. 수줍게 웃으며 자기소개를 하더니 영어로 천천히 말을 걸어주었죠. 알고 보니 한국 학생들은 외국인 학생이 낯설고 어색해서 쉽게 다가가지 못했던 거예요. 제가 먼저 말을 걸어올 거라 기대했다는 거죠. 그 여학생을 시작으로 저는 점점 많은 한국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고 그들은 모두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어요. 한국어가 서툰 저를 배려하며 천천히 또박또박 말해주기도 했죠. 사라, 우리가 좀 늦게 다가가서 미안해. 사실 너를 낯설어하고 어려워했던 것 같아. 아니야, 내가 먼저 다가가지 않아서 그런 거야. 내가 먼저 인사했어야 했는데. 고마워, 정말 반가워. 그렇게 캠퍼스 생활에 적응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수업 시간에도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는 주저없이 옆자리의 학생들에게 물어볼 수 있게 되었죠. 다들 친절히 설명해 주었고 수업 후에는 저를 힘껏 도와주려 애썼어요. 특히 제 기숙사 룸메이트인 민지는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는데 정말 열심이었어요. 사실 처음에 한글을 배울 때는 너무 어렵고 낯설게만 느껴졌어요. 영어와는 전혀 다른 어순과 문법, 발음까지 도무지 익숙해질 것 같지 않았죠. 민지야, 한글이 너무 어려워서 모르겠어. 영어랑은 완전히 달라서 적응이 안 돼. 괜찮아, 사라. 처음엔 다 그래. 내가 하나하나 천천히 가르쳐 줄게. 곧 재미있어질 거야. 민지의 가르침 덕분에 저는 한글의 기본 모음과 자음을 금세 익힐 수 있었어요. 발음 연습을 하다 보면 종종 웃음이 터지곤 했죠. 사라, 내 발음 너무 귀여워. 이렇게 웃으면서 배우니까 더 재밌지 않아? 정말 신기해, 민지야. 한글을 배우면 배울수록 매력 있는 언어인 것 같아. 그렇게 민지와 다른 친구들의 도움을 받으며 한글 실력은 점점 늘어갔어요. 한글의 독창적인 구조와 과학성에 흠뻑 매료되기도 했죠. 민지는 한국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 자주 이야기해 주었어요. 사라야,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배우기 쉬운 문자 체계 중 하나야. 영어권에서 자란 사람들도 한글을 배우면 금방 익힐 수 있어. 한글은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정신이 담겨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기도 해. 민지의 열정적인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글에 대해 더욱 큰 흥미를 느끼게 되었어요.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느새 한국 문화와 한글의 매력에 푹 빠진 제 모습을 발견했죠. 한국에 대한 저의 인식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낯설고 불편한 곳이 아니었죠. 저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주는 또 하나의 고향 같은 곳이 되어 있었어요.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저는 한국 학생들과 빠르게 친해졌어요. 제 한국어 실력이 늘어갈수록 그들과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죠.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홍대와 신촌에 놀러 갔어요. 제 눈에 홍대의 밤거리는 너무나 독특하고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길거리 공연을 하는 뮤지션들, 개성 넘치는 가게들, 그리고 자유로운 분위기까지. 마치 또 다른 세상에 온 것만 같았죠. 하지만 그날 밤, 제 지갑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었어요. 분명 제 가방 안에 넣어두었는데 어느 순간 사라진 거예요. 저는 당황하면서도 역시 서울은 위험한 도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제 한국 친구 민준이가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하더니 근처 경찰서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자고 제안했어요. 경찰서에 도착하자 경찰관분들이 친절히 응대해 주셨어요. 한국어가 서툰 저를 위해 통역까지 해주시면서 사건을 꼼꼼히 살펴주셨죠. 다행히 지갑은 근처 편의점에서 발견되었어요. 분실물 보관함에 누군가 제 지갑을 넣어주었던 거예요. 이 일을 계기로 저는 서울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안전한 도시라는 걸 깨달았어요. 위험한 상황에서도 친구들과 경찰분들이 도와주셨죠. 덕분에 한국에 대한 신뢰가 더욱 깊어졌어요. 며칠 뒤 한국 친구들과 함께 전주로 1박 2일 여행을 갔어요. 아름다운 한옥마을을 둘러보며 전통 문화를 느끼고 맛있는 비빔밥도 먹었죠. 여행 내내 친구들은 제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었어요. 사라야, 이게 바로 우리 한국의 멋이야. 오랜 역사 속에서 우리 선조들이 이뤄낸 지혜가 녹아있는 거야. 우리 문화를 내가 이렇게 사랑해주니 정말 기쁘다. 여행을 하면서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고 저는 한국 문화에 깊이 빠져들고 있었어요. 하루는 기숙사 복도에서 큰 소리로 외국인 학생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간 시끄러운 외국인들 때문에 피곤하겠구나 라는 생각에 불편한 마음이 들었죠. 그런데 그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의 교환학생 온 저를 보고는 반갑게 악수를 청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어요. 알고 보니 그들도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었죠. 같이 김치 만들기 체험도 하고 K-팝 댄스도 배우면서 우정을 쌓아갔어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날들은 즐겁고 신나게 흘러갔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걱정과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매일매일이 행복한 도전의 연속이었죠. 때로는 작은 오해도 있었지만 그런 오해조차도 제 편견을 깨고 한국을 올바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저는 한국 친구들, 그리고 이 나라의 문화와 정서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어요. 이젠 저에게도 서울이, 한국이 제2의 고향 같은 느낌이 들었죠. 한국에서의 생활이 즐거워진 저는 점점 더 한국어 공부에 매진하게 되었어요. 매일 아침이면 한국어 단어장을 붙들고 학교로 향했죠. 등교길에 보이는 간판과 광고판의 한글 문구를 읽으며 실생활에서 배운 표현들을 익혔어요. 학교 언어교육원에서는 정규 수업을 들으며 체계적으로 한국어 문법과 어휘를 익혀나갔어요. 수업 시간에는 열심히 필기하고 질문하면서 더 깊이 있는 한국어 실력을 쌓아갔죠. 교재로 배운 문법을 실제 대화에서 활용하려고 노력했어요. 처음에는 입 밖으로 낯선 언어를 내뱉는 것이 쑥스럽고 어색했지만 점점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한국어가 흘러나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사라, 요즘 내 한국어 실력이 눈에 띄게 늘었어. 이제 거의 원어민 수준인 것 같아. 민지의 칭찬에 으쓱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수업이 끝난 후에는 민지를 비롯한 한국인 친구들과 언어 교환을 하며
회화 실력도 키웠어요.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을 넘어 그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 문화와 정서를 이해할 수 있었죠. 때로는 속어나 은어로 재치 있게 농담을 주고받으며 우정을 쌓아갔어요. 살아. 이런 말 알아? 엄지척. 내가 최고라는 뜻이야. 엄지척.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재밌는 표현이다. 너도 엄지척. 그렇게 즐겁게 한국어를 배우다 보니 어느새 저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자막 없이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늘어 있었어요. 제 열정을 지켜본 민지는 저에게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에 도전해보라고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고급 수준의 시험이 부담스러웠지만 민지와 친구들이 저를 응원해 주었어요. 그들과 함께 모의고사도 풀어보고 서로 모르는 문제를 가르쳐 주면서 실력을 쌓아갔죠. 민지는 저에게 고급 어휘와 문법 책도 선물해 주면서 끝까지 도와주었어요. 교환학생 기간이 끝나갈 무렵 전 토픽 4급 시험에 도전했어요. 시험장에 들어서는 순간 긴장되고 떨렸지만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믿고 차분히 문제를 풀어나갔죠. 며칠 뒤 시험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토픽 4급에 당당히 합격했어요. 합격증을 받아든 순간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걸 실감했죠.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살아. 내가 해냈어. 정말 축하해. 난 내가 할 수 있을 거라 믿었어. 민지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꼭 껴안아 주었어요. 함께 기뻐해준 친구들 덕분에 합격의 기쁨은 배가 되었죠. 살아야. 내가 이렇게 빨리 한국어를 익히게 된 건 한글의 과학성 덕분이야. 영어와는 다른 문자 체계임에도 불구하고 논리적으로 잘 짜인 한글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 내가 영어를 배울 때보다 훨씬 수월했지. 민지의 말을 되새기며 저는 한글의 우수성에 다시 한번 감탄했어요. 같은 언어를 배우더라도 한글처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 덕분에 훨씬 수월하게 배울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죠. 직접 한글을 배우면서 그 매력에 푹 빠진 저는 제 모국인 캐나다에서도 한글이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어요. 국적과 인종, 언어를 뛰어넘어 누구나 쉽게 소통할 수 있는 도구. 그것이 바로 한글이구나. 라고 생각하니 한글을 널리 전파하는 게 저의 사명인 것만 같았죠.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준 민지와 친구들, 그리고 한글의 위대함을 깨닫게 해준 이 경험들을 마음 깊이 간직하기로 했어요. 이 놀라운 언어의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 바로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교환학생 기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민지와 친구들에게 캐나다의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우리나라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민자와 난민들이 많이 살고 있어.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대로 된 언어 교육을 받지 못해 문맹률이 높은 편이야. 만약 한글처럼 배우기 쉬운 문자를 가르친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 말을 듣고 민지는 깊은 공감을 표했어요. 한글은 처음 창제될 때부터 백성들의 문맹률을 낮추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어. 세종대왕님의 애민정신이 담긴 문자가 바로 한글이지. 살아, 너도 캐나다로 돌아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글을 알리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 캐나다로 돌아간 후에도 저는 한국에서의 소중한 경험을 잊지 않았어요. 한국 친구들과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한국어 실력을 유지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한국 문화의 매력을 알리는데 앞장섰죠. 한국에서의 문화 체험과 한글 공부를 통해 한국어의 위대함을 깨달은 저는 제 주변의 캐나다 친구들에게도 이 멋진 언어를 소개하고 싶었어요. 한글이 얼마나 배우기 쉽고 효율적인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철학과 사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열심히 알렸죠. 제 열정에 감화된 친구들은 한국을 직접 방문해보고 싶다며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한국의 친구들은 너무나 기뻐하며 우리를 초대했죠. 살아야, 너희 친구들과 꼭 한국에 와서 우리 문화도 체험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어봐. 우리가 정성껏 대접할게. 또 다른 멋진 추억 만들어가자.
민지의 흥분된 목소리를 듣자 벌써부터 설레는 마음이 들었어요. 캐나다 친구들과 함께 소중한 인연의 나라, 한국을 다시 찾아갈 생각을 하니 행복한 상상에 빠져들었죠. 요즘 저는 한국 여행을 앞두고 한국 문화를 더 깊이 느껴보려 드라마와 영화를 찾아보고 있어요. 한국에서 배운 말들이 드라마 속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찾아보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한국 친구들이 그리워지고 다시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돼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깨달은 한글의 우수성은 정말 놀라워요.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소리를 표현하는 독창적인 구조, 그리고 그 글자들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균형과 조화로움까지.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인간 중심의 철학과 세계관이 담긴 걸작이에요. 세종대왕님의 창의력과 애민정신이 고스란히 녹아있죠. 이처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한글 덕분에 전 세계 누구나 쉽게 한국어의 매력에 빠질 수 있어요. 한국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정신을 이해하는 데에도 한글만큼 효과적인 도구는 없을 거예요. 한글을 알게 된 것이 제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이 되어준 셈이죠. 앞으로도 전 한글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데 힘쓸 거예요.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한글을 통해 마음을 나누고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갈 수 있게 되길 바래요. 그런 의미에서 한글은 정말 최고의 언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글을 사랑하는 마음, 이 깊고 뜨거운 열정은 앞으로도 영원히 제 가슴 한켠에 남아있을 거예요. 이렇게 한국에 대해 안 좋은 시선을 갖고 있었는데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신청하여 오게 된 사라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라가 한글을 알게 되고 한글의 우수성을 깨닫게 되는 순간 세종대왕님이 만든 훈민정음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느껴져서 절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들도 한글의 위대함에 대해 깊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한국으로 여행을 오는 사라를 위해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